혹시 올해 입시 치르시는 분들 중에서 구평 성적표 아직 못 봤다 안 계시려나? 우리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성적표 다 보여주고 그러지 않나? 아, 시험 기간이라서 아직 못 받은 학교도 있죠? 네. 시험 기간이어서 아직 학교에서 주지 않은 곳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네. 근데 뭐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특히 뭐 이따 나오겠지만 영어 등급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켈리님하고 K켈리님하고 다른 분이시구나. K켈리님이 있고 켈리님이 계시고, 우리 켈리님이 선배 학부모님이실 것 같고, K켈리님은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르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국어와 수학의 낮은 표준점수 최고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낮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애들 성적밖에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애들 성적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저기 위에 표준점수 최고점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이 표준점수 최고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꼭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말씀을 자꾸 해보시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준점 최고점은 뭘 말하는 거죠? 표준점 최고점은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입니다. 그렇죠?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그래서 우리 애가 만점을 받았지만 우리 애는 예를 들면 우리 애는 확률과 통계를 해가지고 만점을 받았는데 미적분을 해서 만점을 받으면 몇 점일까? 이런 거는 성적표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애가 만점이 아니어서 최고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쵸?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점을 받아왔지만 우리 애는 기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기하 선택 만점은 알 수 있지만 이 미적분 만점이나 확률 통계 만점은 모르잖아요. 우리 애가 동시에 세 과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과목들은 만점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의 만점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화작은 126점, 그 다음에 언매는 129점,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134점, 그 다음에 미적분은 135점, 그리고 기하는 136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특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구평 시험의 결과에서 이채점 결과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통과 미적과 기하가 점수가 굉장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특히 확통과 미적을 보면은 134, 135니까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굉장히 성적이 붙어 있지. 보통은 뭐 3점에서부터 뭐 이렇게 막 9점 차이 이렇게 나기도 하는데, 작년처럼 수능처럼 9점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저게 1점으로 붙어 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는 굉장히 그 표준점수가 낮은 측면에 속하는데 속하는 특징을 가지면서도 이게 3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3점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두 번째 특징은 기하가 최고점이었다는 겁니다. 수학 선택 과목에서 기하가 최고점을 보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하가 최고점을 보이는 경우가 이번 경우까지 합쳐가지고 2번 또는 3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1등급 컷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화법과 작문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받아야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100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언어와 매체는 이제 97, 98이니까 한 문제인 거죠.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저 1등급을 받기 위한 난이도가 되게 높은, 그러니까 난이도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97, 98이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려야만 1등급이 되는 그런 구조니까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제 확률과 통계는 93, 94가 1컷으로 보이고요. 미적분은 90에서 92 사이가 1등급 컷으로 보입니다. 기하는 92가 1컷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하랑 미적은 두 문제 정도를 틀렸을 때 보통 이제 두 문제를 틀리는 거라고 봐야죠. 두 문제 정도 틀리는 거라고 보고, 확률과 통계는 두 문제에서 조금 더 틀리면 1등급이다. 그러니까 되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이것만 딱 보면, 이 시험만 딱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미적 만점자가 확통 만점을 모르는 것처럼, 요것만 딱 보면은, 이게 그러면 뭐, 얼만큼 쉬웠던 거고, 또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한번 보면, 6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5, 148, 역시 3점 차이가 났었는데 145, 148로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여기 126, 129니까 굉장히 이 차이가 큽니다. 거의 뭐 20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또 하나를 잘 보시면, 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와 이 수학 부분도 152, 135, 151, 136, 145, 134. 그래서 이 실제로 차이가 이게 7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쵸? 7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1점밖에 차이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거의 9점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죠. 17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쉬웠던 시험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반사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요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요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요걸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나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올해 6평만과만 비교해 보면 국어의 최고점, 이제 과목별 최고점이 아니라 영역, 국어 영역의 최고점에서 보면 148에서 129로 툭 떨어져 보이고, 그다음 152에서 136으로 툭 떨어져 보이잖아요. 이게 툭 떨어져 보이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것이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되게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우리 이제 쉬웠지만 또 우리의 점수는 이렇게 막 좋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 많이 계실걸요? 네, 쉬웠지만 쉽다고들 하는데 우리의 점수는 그렇게 막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1등급 안에 이 표현점수 개수가 올해 9평에서는 3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올해 6평에서는 16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6개에서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48이라는 숫자와 129라는 숫자 사이에 19개의 차이가 있는데, 그 19개의 차이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만 13개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등급, 5등급에 가면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3, 4, 5등급에 가면은 2개씩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등급 덩어리, 20%의 덩어리를 6월 모의평가는 12등분을 했던 건데 9월 모의평가는 10등분을 하는 거니까 5등급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쉬웠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1, 2등급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시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국어 부분에서 이 표현 점수의 개수에 따르는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도 지금 보면은 수학은 여기 이제 18개에서 여기 보시면 18개에서 7개로 11개나 줄어든 거죠. 그리고 2등급 안에서도 9개가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이 27개의 표현 점수가 존재하던 점수 체계에서 10개의 표현 점수가 존재하는 체계로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3등급에 가면은 8개, 10개니까 2개밖에 차이가 안 날 뿐만 아니라 4등급에 가면 오히려 구평이 더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개니까. 6평은 9개밖에 없었는데 9평은 11개가 존재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등급을 받은 친구들한테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좀 어렵고 2점 뭐 3점짜리 문항들이 수학에서 3점짜리 문항들이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쓰게 된 거죠. 많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1개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웠다라고 하지만 성적대에 따라서 쉬운 것과 쉽지 않은 것이 나뉘어질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런 표현 점수의 분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의 참고점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4, 5등급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쉬웠던 시험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다. 전반적으로 이게 그들에게도 쉬웠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뭉태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이 생겨야 되니까. 동점자가 많이 생기면서 뭉태기로 존재하고 그러면 개수가 그만큼 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4, 5등급 정도까지의 친구들이 늘 맞춰야 되는 문항들의 난이도의 변화는 없고 그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풀어야 되는 문항에서의 난이도를 낮춰버리니까 그 위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변별력이 떨어지지만 4, 5등급에서는 변별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